부끄럽지만 저 역시 예전 헬리오시티에 살 때 누가 어디 살아? 라고 물어보면 송파에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헬리오시티에 살아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입주민의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헬리오시티의 미래가 그렇게 매력적인 아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트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등 아파트이자 제가 20년부터 22년까지 거주했었던 헬리오시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등은 개별 아파트 가격 1등이 아닌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이 1등이라는 점인데요. KB 통계 기준 약 16조로 현재 독보적인 1등이네요.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은 아파트 세대수와 가격을 곱한 값인데요. 시가총액 1위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 입주민의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퇴근길에 셔틀버스에서 내려보는 잠실 롯데타워 뷰는 성공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저는 헬리오시티에서 매우 좁은 평수의 전세 연끌로 살았지만요. 제가 살았던 동은 512동인데요. 헬리오시티는 8호선 초역세권이자 제가 거주하던 동에서는 2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동인 1, 2단지는 15분이나 걸리네요. 사실상 15분이면 가락동에서 송파역까지가 15분이니까 한 역을 걸어가는 거리네요. 그래도 헬리오시티 내부가 직선으로 이쁜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 산책하고 계시는 노부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첫 신혼집으로 이 아파트를 결정했던 이유에는 이 산책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와이프와 만나서 이렇게 산책로를 걷는 행복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다만 현실은 자산에 비해 턱없이 비싼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에 부동산 공부하랴, 투자 검토하랴, 와이프와 산책로를 걸은 건 입주 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산책길이었던 것 같네요. 잠시 이야기가 샜지만 역까지 15분 걸리는 끝동도 곧 역세권이 될 예정입니다. 위례 신사선이 2단지 앞에 헬리오시티역으로 생길 예정이라 끝동 주민들에겐 희소식인데요. 다만 최근 위례 신사선이 밀렸다는 점을 봤을 때 2030년이 되어야 교통이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헬리오시티는 8호선 송파역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가 올 때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으면 관리의 범위가 필요하다 보니 이 선을 기준으로 한국교통공사 헬리오시티 관리로 정해져 있네요. 헬리오시티 첫 입주는 18년 12월인데요. 제가 입주했을 당시인 20년에는 상가에 공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실이 보였는데요. 특히 지하로 지하철이 연결되고 나면 바로 보이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 바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공실이었던 점이 의아했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평당 60만원 수준의 너무 높은 임대료 때문이었는데요. 10평만 돼도 월 600만원이네요. 임대료에 맞는 매출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다 보니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상가의 경우 명품관이 아니면 입점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낮추자니 처음 받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출 수도 없고 한번 낮춰진 임대료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나중에 제값을 못 받다 보니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실 5년이라니 다시 한번 신축 분양 상가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네요. 참고로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총 3군데에 있는데 정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사이드로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벅스가 정문이 아닌 사이드에 입점해 있는데요. 정문에 너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이 위치에 입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스타벅스의 브랜드 파워가 정말 대단한 게 사이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글바글 거리더라고요. 스타벅스는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은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이 게스트하우스는 입주민의 지인분이 왔을 때 예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원룸 같은 경우엔 5만원, 투룸은 6만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거주하던 집은 좁았기 때문에 집들이하고 친구들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부모님들을 모시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9,500세대 입주민에 비해 그렇게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지 않다 보니 주말 경우에는 1, 2주 전 미리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곳은 게스트 앞
작은 산책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잘 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블루짐과 레드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블루짐은 골프장,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요. 레드짐은 헬스장, 사우나가 있는데 블루짐 피트니스에는 유산소와 관련된 기구가 많고 레드짐 피트니스에는 근력운동과 관련된 기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문 닫혀 있었는데요. 잠시 풀렸었던 시기에 피트니스를 이용해 봤지만 사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보면 최고가 22년 1월 24억이었던 아파트가 직거래인 13.8억을 제외하면 최저점 22년 12월 16.8억으로 약 7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잠실 대장인 엘리트가 가격 반등을 하면서 19.5억 정도 실거래가 등록된 상황입니다. 물론 네이버 최저가를 보시면 18억이 있지만 저층과 좋지 않은 동을 제외하면 19.5에서 20억 정도 호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20억을 가지고 있다면 헬리오시티를 매수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20억이라면 저는 헬리오시티를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군, 교통,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잠실에 비해 입지가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가 유명한 이유는 9,510세대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와 신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되면 12,000세대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헬리오가 주목받았던 많은 부분을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